Yeah.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거래 실명제의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연내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86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수치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와 2차 전지 등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 회장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을 지시, 주도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31포인트 상승한 2503.73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56포인트 상승한 891.6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은 5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나 2%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오면서 올해 안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강점과 그리고 중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주의하시고요.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홍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일주일의 첫 시작인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평소하고 똑같이 봤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확신적인 약속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주까지 제가 좀 머리가 복잡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집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에 관련된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계속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 시간 안에도 대표님이 중요한 이야기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상승,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수급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제2의 크린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제약 갈굴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2의 크린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제약, 이 두 종목을 저희 시청자분들 또는 또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단번에 아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종목 다 아주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장 한마디를 보면 이제 종목이 나오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종목을 오늘장 한마디에 올리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긴 받을 거예요. 저는 받는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변수가 없다 그러면 조정을 좀 짧게 받든 길게 받든 지수는 그렇게 험악한 상황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만 집중하면 되겠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크린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리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백 종목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올라간 것만 적중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오랜 시간 보신 분들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더기 추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바로 강연회 때 추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압축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컨셉으로 또 한번 찾아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 서울경제TV 다시 4년 만에 복귀해서 장종방송을 했던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작년 6월이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인터넷 방송을 안 했냐? 당연히 했죠. 왜? 세계 최장기 진행자잖아요, 제가. 인터넷 증권 방송은 평택촌놈이 세계 최장기 진행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도 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 최고 16년까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장종방송을 짧게 5년, 길게는 10년, 최고 16년까지 지금 시청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분들이 했겠어요? 뭔가 저에게 도움이 됐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뭐 항상 적중하진 않았지만은 시황이라든가 전략,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좋은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태까지 생존한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경제TV 4년 만에 복귀하기 전까지 어떤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속된 말로 광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저는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확신적으로 약속을 하나 드리는데 먼저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중기 매매 발굴 종목입니다. 첫 번째 크린앤사이언스였거든요. 이걸 제가 서울경제TV 복귀 후에 처음 강연했던 게 6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재매수하고 다시 일부 매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7,500원까지 맞췄는데 오늘 고점까지 최대 186%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서울경제TV 복귀 후에 강연의 1번 추천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때 6월에도 제가 딱 두 종목밖에 추천 안 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 대박이 되긴 어려워도 아마도 수익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을 그냥 뭐 한 8,200~300원에 잡았다 그래도 무조건 100% 이상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해서 7,500원까지 평균가를 맞춘 분들은 무려 오늘 186%가 나왔는데 제 약속대로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6월 강연회 때, 작년이죠. 그때 제가 두 종목 추천했고 그중에 1번이 바로 크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게 뭐냐? 확률상 이거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에 1차 매수가 18,500원에 매수 후에 오늘까지 최대 519%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2017년 9월 장종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월 강연회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때 9월 강연회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을 한 4개 정도 제가 언급해드렸거든요. 근데 중기 종목은 어떤 종목? 딱 하나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제 강연에 오셔서 보셨던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11월 강연회가 워낙 많이 왔었죠. 1100명이 오셨으니까. 근데 9월 강연회 때도 무려 750명 오셨어요. 그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연회 때도 압축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중방송을 통해서 압축 추천합니다. 뭐 작게는 100개, 많게는 1000개 추천하고 나서 올라간 것만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안 하죠. 그리고 그랬다면 과연 제 옆에 5년, 10년, 16년짜리 장중방송 매니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100%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했던 말이 지금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제2의 클린앤사이언스처럼 몇 퍼센트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묻어두면 수익 난다. 이런 종목 하나 1월에 하나 드리겠고요. 2월에는 어떻게 하느냐. 셀트리온 제약처럼 정말로 시간이 걸려도 엄청나게 상승할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초순에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강연회 때 어떻게 했었냐면 가지 않은 거, 그나마 눌림목인 거, 뭐 웬만하면 바닥형 이걸 추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제가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속된 말로 묻어두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 3월에 그 종목이 옆으로 행보하든 이미 50% 갔든 심하게 말하면 100% 갔든 그냥 발표해버릴 겁니다. 왜? 어차피 올라가면 작게는 뭐 150%, 많게는 5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3월에 그냥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홀수에 강합니다. 작년에 제가 강연에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였죠? 바로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월, 11월에 합니다. 그럼 올해 3월이면 언제입니까? 5번째 하는 거잖아요. 근데 6월에 강연회 때, 그리고 9월 강연회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강연회 때 적중했던 종목들, 추천했던 종목들이 많이 적중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말씀 처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알면 두 번째, 네 번째 안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말씀드린 건데 3월이 5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징크스예요. 그래서 작년 첫 번째 강연회 때 6월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7월이라든가 11월에 강연해 오셨던 분들은 약간 운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장중 방송을 통해서 1월에 하나 묻어두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 수익이 어디까지 날지 몰라요. 2월에는 엄청나게 수익 가능한 종목을 한번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굴해서 드리겠다 약속드리겠고 3월 강연회 때는 그 종목들이 뭐 평가 이기든 평가 손해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미 50% 100% 갔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고 그때 그렇게 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자, 클린앤사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6월에 했었어요. 6월에 처음에. 6월에 할 때만 해도 이게 8,000원 살짝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속된 말로 자 1억 이상 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 1, 2천만 원 되는 분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할 게 없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2천만 원 되는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제가 확률 높다 그랬으니까 속된 말로 몰빵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까지 186% 나왔으니까 100%는 다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정확하게 9월에 18,500원에 추천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셀트리온의 작년 최저가가 18,15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배당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보다 낮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배당락을 이전 가격으로 보면 18,150원인데 제가 추천했던 가격이 18,500원이었어요. 정말 바닥형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고 강연회 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빨리 추천한 전문가들이 이쯤에서 그 다음에 늦게 추천한 전문가들이 이쯤에서 추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정말로 바닥에서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은 바로 평택촌놈이에요. 저는 올라가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이 저점에서 뭐 200% 올라왔거나 아니면 눌림목이 아니면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닥형 추천했는데 어쨌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월과 2월에 찾아드리겠고요. 제가 좀 전에 시황 얘기했었잖아요. 조정을 받긴 받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하락하는 조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추세 하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이때 추세 하락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종목에 집중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현물 발생 매매 복귀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박스 코리아하고 OCI 각각 말씀드리겠는데요. 토박스 코리아는 금요일에 1,700원에 매수 홀딩하고 있고요. 현물입니다. 그리고 OCI는 파생인데 주식 선물로 18만 3천원에 매도 사인 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원래 단타 종목으로 추천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급등락을 했다가 이제 적당히 마감해 줬는데 왜 이걸 추천했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탄력이 있으면은 그냥 한 20% 정도 가볍게 나온다 생각해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시켰고요. 그 다음에 OCI 설명드리겠습니다. OCI는 단기적으로 넘어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건 주식 선물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7만 4,5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8,000원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가액이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대로 했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평택촌놈 아카데미가 1월은 21일에 개강합니다. 1월 21일 일요일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참석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한테 교육 훈련을 받으시면 성공하는 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시황이라든가 뭐 전략, 종목이 항상 저도 적중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누적된 걸로 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깨끗하게 어떤 과장 광고도 안 하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올해 19년째 주식 전문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제 5년 이상 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주식 교육 시켜드리겠고요. 이번 장에서 어쨌든 2018년에 제가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와 함께 올해 강연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크르네사이언스 올해도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로 코스닥 시장이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 종목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강연을 통해서 알찬 내용 전달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3월 강연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도 깔끔하게 좀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 특별하게 또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61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혼조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급등했어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죠? 지난 11월 고점을 여전히 못 뚫고 있어요. 상당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주도 업종이 약해서 그래요. 주도 업종이 뭐죠? 바로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가 안 가니까 갈 수가 없죠. 왜? 전기전자는 코스피에서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 하나가 20%가 넘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자,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전기전자 업종 지수 어떻습니까? 이래요 지금요. 61선은 고사하고 지금 빨간색 121선 아래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전기전자 보세요. 전기전자는 압도적인 시가총액이에요. 삼성전자 하나가 20%고 나머지까지 합치면 정말 수십 프로죠. 정말 압도적인 게 전기전자인데, 근데 전기전자가 지금 빨간색 121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반등 나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혼조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전기전자가 가지 않는 한 가봤자 약간이고 좀 불안하면 또 밀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콜딱 보겠습니다. 콜딱은 왜 이럴까요? 이거 역시 하나예요. 이유가 지난 11월 고점을 뚫었잖아요. 왜 이렇게 날아갈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도 업종이 상승해서 그럽니다. 현재 콜딱 주도 업종이 뭐죠? 바로 제약입니다. 이렇게 가니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조정 없이 가요, 이게요. 물론 그 전에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정받은 것은 추세적인 조정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는 이 트렌드로 보더라도 이게 너무 과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급등락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지수는 이제 저의 전망이 이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여기서 조정이 짧든 길든 나오긴 할 겁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어요. 다만 대차 하락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조정 받으면 현금 관리 잘 하시고 적당히 단기 매매 하시다가 제가 1월과 2월에 말씀드린 종목 하나씩만 묻어두시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되면 큰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린앤사이언스 6월에 추천하고 나서 올해 1월이니까 한 7개월 걸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작은 언제? 9월이었어요. 불과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혼조 속에 지속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워낙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해서도 급등락이 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좀 주의해서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하죠. 오늘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관련주들이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증권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880선 돌파의 장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증권주들도 들썩였다라는 이슈네요. 네, 오늘 시장은 딱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든 걸 또 설명을 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권주에 대해서는 워낙 지수에 대한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 함께 묶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크린앤사이언스 함께 짚어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그 밖에도 미세먼지 관련된 업종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세먼지 테마 탄력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선택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어설프게 갔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고요. 만약에 단기로 너무 급등했다 그러면 매도했다가 이제 재미수 전략이 좋고요.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 가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환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탄력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 한해서의 말씀드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일단 비탄력주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매수 접근을 이쪽으로 좀 해보자라는 새로운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도 양쪽 모두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에 대한 이슈는 증권주입니다. 코스닥의 880선 돌파의 장초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증권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대표님, 이전에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실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고를 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증권주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뭐 한 1주, 2주 정도 급등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중기 매매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기 매매 사항이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방문하신 시청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 가지 않았냐? 얼마나 갔습니까? 별로 크게 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지금 하지 말라 그랬냐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가지한다는 게 아니라 증권주 자꾸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주 얘기 안 한 겁니다. 근데 1, 2주 정도 코스닥 지수가 가면은 그때 단기 매매 들어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지금 중기 매매 됩니다. 이럴 때는 중기 매매 들어가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증권 업종 지수예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참 놀랍게도 7월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했어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 지수도 작년에 11월에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옥신각신해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반등하면 세게 나왔다가 또 한번 확 밀렸다가 최근에 또 가죠. 근데 길게 보면 어때요? 시간 낭비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크게 먹은 게 없어요. 이게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했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업종 지수인데 왜 그러냐? 보세요. 자, 뭘 보시냐? 이걸 보세요. 기가 막히죠. 2015년 고점보다 한참 모자라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2007년 고점,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그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때가 5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처참합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랬냐면 무조건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증권주에 묻어둘 바에는 적당한 코스닥 종목에 그냥 홀딩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보면서 하시고요. 중기는 아직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대형 증권주든 개별주 성향의 중소형 증권주든 이제는 한번 배팅해 보세요. 그럴 때 들어가세요. 왜? 한 번은 증권주가 갈 겁니다. 다만 지금은 본격적인 배팅을 할 때는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증권주 관련된 종목들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텐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이 중기 매매에 대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십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요.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단기와 중기 매매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꼼꼼하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증권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평택존음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효성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효성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효성 같은 경우에는 3.83%가 떨어진 상황이죠. 12만 5,500원까지 가격대 눌린 상황입니다.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15만 원대부터 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적정 주가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9만 5천 원대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효성그룹의 사돈이 되는 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것과 연관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이지 않은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 밀보장 그냥 단기 매매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일도가는 계속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아시아나 항공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동반 상승하면서 각종 업종들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나 항공 오늘장 흐름 확인하신다면 오늘 7.71% 상승한 5,38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거래일 동안 탄력 계속해서 받고 있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7,300원짜리. 그리고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은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행 가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좀 더 보유를 지속하자 설명드리겠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매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살아있고 탄력적인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는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또 미보유자는 가격 조정 시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평촌 대표님에게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주말과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16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일진 전기를 매수가 8,730원에 비중 25%입니다. 5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와, 상당 부분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분인데요. 오늘은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4,48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8,000원대에서 지금이면 거의 반절가량이 손실권에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5년 동안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희망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는 이게 16,000원대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신저가 이탈 시는 재질문하시는 게 낫겠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분 쉽게 던질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저가 이탈할 때는 재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 보유하셨고 현재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중장기로 가시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 좀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00원이고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신저가 이탈 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좀 재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맞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샵 0082번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5665님 보내신 문자고요. LG U+를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40%입니다.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랜만에 통신주가 올라왔는데요. LG U+ 오늘은 14,8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작년 6월 말이죠. 17,900원까지 올라갔었던 LG U+가 12,000원대까지 눌린 이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 U+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일진전기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샘플러스를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진전기 딱 입력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단에 나오죠? 16,200원.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 설명드리겠고요. LG U+는 잘하셨어요. 11,500원이면 상당히 잘하신 거거든요. 뭐, 이쯤에서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고점 매도를 못했다는 거죠. 네,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전략을 짜드리면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40%의 매도 후에 재매수하다 설명드리는데, 안타깝죠. 왜? 제가 작년에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17,000원대 전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주식선물 매도 사인을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만약에 작년 여름에 보셨으면 자, 주식선물로 매도 사인 냈다. 무슨 얘기냐? 그럼 현물 매수자 던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던졌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못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물렸다 이제 반등 나오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장이 좋을 때는 크게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플러스 20이나 플러스 40 정도에서 적당하게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통신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린 내용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요, 플러스 20% 또는 40% 매도 후 재매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233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서진 시스템을 매수가 36,300원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서진 시스템은요, 오늘 1.34%가 빠졌네요. 36,8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좀 빠졌지만 지금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기도 하고 매수가 근처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최저가 근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 한번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은 보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손절 마이너스 5%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5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명문제약을 매수가 4,950원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명문제약은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6,44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4,000원대 거의 5,000원 초반이지만 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청산할까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50% 매도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플러스 50%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잘하셨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매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낭비했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매도하고 나서 이거를 싸게 다시 잡던가 다른 거 넘어갔으면 더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평가의 기니까 그냥 나는 뭐 본전은 매도할 거야. 아니면 플러스 50%까지는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대응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잖아요. 본전 또는 50%에서 이 목표가 매도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중기 대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 말씀을 해주셨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또 접수된 문자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좋은 기회 잡으셔서 이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 끝자리 773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알테오젠을 매수가 23,000원의 비중 15%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22,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 가까이 빠졌네요. 워낙 매수가네요.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그냥 차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매도해 주시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 그렇게 추격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높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요번에 짧게 대응하세요. 왜 그러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조정받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저 정도 윗꼬리 달린 종목이 21선을 안 깨거나 깨도 살짝 깨는 정도 조정 같으면은 괜찮은데 일단 조정이 너무 길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직전 고점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황과 연관돼서 보기도 하고 업종 테마하고 이렇게 관련시켜서 해석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가치 판단도 크게 할 거 없고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결론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일단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10%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594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안녕하세요. 파워로직스 매수가 5,898원에 비중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1% 좀 넘게 빠지면서 5,57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고점인 6,460원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주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898원이니까 약 5,900원, 거의 6,000원 가깝죠.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좀 높아요. 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저점 찍었죠. 고점 찍었어요. 다시 또 여기까지 밀리고 계속 이래요. 일종의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한번 쫙 가거나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좀 찌글찌글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왜? 적정주가 15,4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거시적인 추세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게 엄청나게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이제 밀렸다가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잘 보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어설프 때 들어가면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분 같은 경우 현재 들어가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밀리니까 어때요? 번전이 온다 한들 시간을 까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일단 보내주신 시청자분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 좀 잡아보시고 매도 재매수 응해주시는데요. 재매수 하실 때는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이 확인이 된 이후에 가격적인 측면 메리트 잘 확인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58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큐리언트를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35%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일단 큐리언트 오늘은요, 6.49%가 상승합니다. 36,100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37,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오늘 장에 올라와서 그나마 좀 거의 본전까지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기술주가 적정주가로 보면 7,400원짜리 적정주가고요. 이분은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세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좀 무리하셨죠. 더 갈 수 있다고 한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는 아니에요. 네, 너무 가셨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 라인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저항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는 결과가 좋다고 해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좀 잡아보시고요. 가격대 확실하게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드린 만큼 고점 매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또 손절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좀 이어가니까요. 매수적인 부분 가격대 잘 타이밍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6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휴마시스를 매수가 4,46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휴마시스는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4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부터 위아래 폭이 상당히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이분은 주식투자 기초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투자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엄청난 추격 매수죠. 엄청난 추격 매수. 이때는 단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손절 없이 계속 홀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홀딩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몰린 건데 홀딩하다 보면 본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까먹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에 대한 ABC를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은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이 종목 실전에서 제가 11월에 1,700원대 추천했었어요. 왜 추천했냐?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봤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자, 이 종목의 추세가 그 당시에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하락입니다. 61선 파란색이 121선 빨간색 리틀 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언제 매수하라 그랬죠? 바로 5일선이 21선 탈 때. 그러니까 이게 1,700원대였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론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저의 차트 이론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왜?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처럼 책에서 베끼거나 강연에 가서 듣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제가 만든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폭도 좀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다음 매매에 대해서는 기초교육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배우시고 현명하게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058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PCL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8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PCL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4,1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PCL 같은 경우에를 지금 1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 고점에서 좀 사신 것 같은데 비중도 80%입니다. 대표님.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제휴해서 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차트는 안 좋습니다.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는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거래 터질 만한 어떤 모멘텀 호재가 없으면 아무래도 확률상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PCL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도 좀 많이 실으신 만큼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끝자리 390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성문전자 우선주를 매수가 9,365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문전자 우선주는요, 1.27% 상승한 7,9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거의 9,000원대 초반대인데 좀 밀립니다.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건 길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교체 매매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주 우선주는 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왜? 그럼 거의 도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량주의 우선주는 제가 도저히 반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서 우량주들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뭐 넓게 보면 100이, 뭐 좁게 보면 50이 있건 안에 들은 종목의 우선주는 제가 반대 안 합니다. 그건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왜?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는 결국 의결권밖에 없거든요. 의결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 이거는 도무지 이거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우선주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문전자 우선주, 일단 개별주 우선주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량주 우선주와 좀 구분해서 좀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현재 구간 매도 후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미보유자에 대해선 접근에 대해선 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6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투비소프트를 매수가 7,300원에 비중 50% 조금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비소프트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1.15% 상승한 9,6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도 지금 다중매물대가 좀 7,000원대인 것 같은데 7,000원 초반대 매수하셔서 9,000원대 중후반까지 끌고 가시는데 대표님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매도할까요? 제가 볼 땐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지금 매도하기는 솔직히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시고요. 이제 근데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추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일단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추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는 의견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1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수님, 삼성출판사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3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죠. 자, 일단 삼성출판사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1.29% 빠진 11,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삼성출판사는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좀 변동성이 오락가락했는데 일단은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네,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요. 일부는 전형적인 매수가 집착입니다. 개인의 3대 집착 말씀드렸죠. 매수가 집착. 그래서 손절 안 하는 거예요. 주식 비중 100% 집착. 비중이 100%가 안 채워지면 막 불안해요.
그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너무 한 종목에 꽂힌다는 거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손실을 봤죠. 근데 이렇게 본전 매도할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본전 근처에서. 근데 이분은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팔아. 이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여기서 뭐 크게 손실 본 건 없는데 여전히 10% 가까이 이제 평가손이고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분은 매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전 근처에 계속 왔었고 또 이 정도 하락이 계속 또 하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전 근처에 왔으면 그냥 적당하게 던지시고 봐서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아타는 이런 좀 유연한 사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의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일단 좀 매매를 하시고 처음 매수한 가격대가 계속해서 좀 기억에 남으실 때도 있는데,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에 맞춰서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황 대표님의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장중 방송은요, 스마트폰 보기와 녹화 보기 기능 추가가 됐다라는 점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